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오늘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이 과거에 2015년도죠 입대하자마자 7개월 만에 사망한 이 병사가 있어요. 바로 홍정기 일병이었는데, 그때 이제 급성 이 백혈병에 걸렸다가 이 상급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죽었다, 사망을 했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제대로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홍정기 일병의 모친이 오늘 한동훈 장관을 전격적으로 이 방문을 해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지금 1심에서 말하자면요, 이 사망 보상금이 나왔기 때문에 별도의 위자료는 지급해 줄 수 없다. 이게 이 법원의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이 한동훈 장관이 그야말로 국가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이 사망 보상금을 1차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을 할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전부 별도 항소 조치를 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배상 책임을 다하겠다. 이러한 아주 대대적인 이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일병 모친이 오늘 한동훈 장관과 전격 면담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메인 뉴스 중에 하나는요,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오전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가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첫 회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관련 내용이요, 지금 도하 언론에 아주 전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법원장 과연 어떤 이 내용을 논의했는지 무려 4시간 정도 지금 전국 법원장들 37개 법원장이네요. 아이고, 많기도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4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37명이나 되니까 뭐 1인당 5분씩만 발언해도 벌써 뭐 5, 7, 35, 5, 35, 190분. 그러니까 벌써 3시간이 넘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4시간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진지한 얘기를 나왔을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김명수의 이 잔재를 어떻게 털어낼 것이냐, 그래서 사법부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여기에 이제 법원장 추천 제도가 제일 크고요. 인사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언제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김명수가 고등법원장, 이 고등법원 부장 판사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2017년도가 되는데 한 130여 명 있는데 지금 한 70여 명밖에 남지 않고 많이 이제 사퇴하고 나갔죠. 왜냐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꽃 중에 꽃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원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길이 막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김명수가 이 좌파 편향적 판결에서도 문제지만은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없애버리고 고등법원에서의 부장판사 제도를 없앤 것이 유능한 실력 있는 판사의 싹을 버려버린 거예요. 아주 나쁜 인간이죠. 자, 이거를 살리는 방향. 그래서 사법부 개혁의 칼을 드디어 이제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우리 국민에게 이미 그동안에 밝혀진 대로 대대적인 혁신 수술을 하라. 이런 압도적인 지지 여론을 보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또 나왔네요. 김명진 의원, 당 정무조정실장을 하는데, 김명진 의원은 그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2월경에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2월 말 3월 초에 이선 후퇴가 가능하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그것도 말이죠. 비명계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측근, 성남 7인방의 핵심 인사. 뭔가 의미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요, 일시적으로 지금 화살을 면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 발언이 아닌가. 왜냐면은요, 이 발언이, 아니, 이재명이가 직접 국민에게 약속해도 하나도 안 지키는데, 뭐, 측근이 발언한 거?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보도를 통해서만 알았어. 이래버리면 그냥 한 칼에 물이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에서는, 지금 이제 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만약에 선거 총선 공천은 지가 하고 선거 패배 시의 책임은 바지 사장에게 넘기겠다는 거 아니냐. 바로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TBS 예산이 결국 내년 1월 1일부로 전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법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도 이거를 각하 처리했어요. 예, 각하.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 갖고 올라올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좀 밀어붙였던 이 TBS 개혁안이 성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이렇게 칼을 들이댄 건 아니고 서울시의회에 있는 우리 국민의 의원들의 승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정기 일병 모친이 오늘 한동훈 장관의 예방을 해서 억울한 그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홍정기 일병은요, 2015년도에 입대한 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상급병원에 이송이 돼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사망은 안 했을 텐데 입대 7개월 만에 2017년도, 16년도 3월에 사망했다는 거죠. 이거는 군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왜 군에서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했으면은 사망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사망 보험금은 받아라. 네, 사망 보험금은 지급하라. 이런 이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위자료까지 지급하라. 이 손해배상 소송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 법원에서 판결을 내용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까지 지급할 경우에는 이중 배상이 된다.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이 한동훈 장관은 좀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가에 제출해서 이 전사거나 순직한 군인,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배상법을 마련해서 국회에 지금 계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좀 빠르게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오늘 한동훈 장관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홍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와 면담을 했는데 이 박미숙 씨는요, 이 홍일병의 영정사진 사진을 들고 법무부에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홍정기 일병 혼자 온 게 아니고 국방 의무를 따르라고 군에 자식을 보냈지만은 되돌려받지 못한 대한의 모든 어머니들이 눈물로 온 자리다. 너무 늦었지만은 고맙게 이게 여겨야 하는 제 처지가 서글프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담을 끝난 이후로요. 한동훈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오늘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요. 한동훈 장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만 이제 발벗고 나서면 이런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사망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생긴다. 일종의 이제 상당한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처음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지금 이제 이 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재판 지연되는 거,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실세와 관련된 재판은 무한정 지금 지연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최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재명 재판인 것이죠. 왜? 이재명이가 지금 문재인 김명수 사법부가 알밖에 없는 판사들이 전부 다 좌파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재판 지연 작전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금 난제 중에 난제가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말이죠.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이 지금 요거는 이제 별도로 지금 법원장 후보 추천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게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발탁성 인사제도가 폐지된 거를 되살리고 그다음에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적극 법관회의도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찰법관화 이거는 재판 지원 역량이 너무나 약화돼서 문제가 있다. 요거 개선하겠다. 이러한 지금 약속을 한 바 있어요. 특히 법원장 추천 제도를 갖다가 지금 이제 전면 개편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해당 법원에 있는 부장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서 법원장으로 추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할 사람은 서울지방법원에 있는 부장 판사들이 투표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안 하고요.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가 좋으냐 이거를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판사들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다른 법원에서도 판사들 투표할 수 있도록 이런 뜯어 고치는 얘기. 다만 이것이 투표가 아니고요. 투표 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추천을 받잖아요. 추천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을 받아 누가 제일 법원장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죠. 정성평가를 해서 자질을 평가해서 능력을 평가해서 대법원장이 말하자면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최대 난제인데 여기에서 말이죠. 예, 재판 지연을 이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의 난제가 이 재판 지연인데 여기에서는 법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원장들이 신속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자, 그리고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니까 결국은 재판 지연 문제더라. 그리고 장기 미제 사건은 법원장에게 맡기는 그런 안도 검토 중에 있다. 자, 이렇게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재판 지연 문제가 가장 이제 지금 초미의 관심이고 그래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을 의견을 들었는데요. 대부분 판사들이 이 방안을 갖다가 지금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꺼번에 이걸 싹 다 뜯어고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부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선하는 방안, 여기 이 문제가 오늘 가장 큰 안건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익명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에 반기를 들은 좌파 판사들이 있어요. 이 좌파 판사들 이미 법원 내부망에 올라왔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원 내부망에 이 이의를 제기한, 반대를 제기한 이 좌파 판사는 누구냐? 이 실명이 나왔는데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있는 남인수 부장판사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하고 임명제를 시행 중인 법원들의 사건 처리율을 비교하면서 이게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핑계로 해서 이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러한 비판을 내놨고요. 또 하나 판사는 의정부지법에 있는 남양주 지원 판사예요. 류영재 판사입니다. 이 사람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좀 고치는 거 문제가 많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남인수 수원 지법 판사의 경우에는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출범할 때서부터 김명수 사법제도가 이 김명수 이 사법부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양승태 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직접 써야 되겠다. 이건 이제 김명수하고 똑같은 생각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남판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 판사도 말이죠.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 국제임금법연구회 소속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 판사도요. 그러니까 국제임금법연구회에 가입한 판사들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소속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명수 알박기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거 지금 반기를 들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을 앞으로도 키워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반란이 뭐라고 그럴까요? 선을 넘는 경우에는 강력한 징계권을 발동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벌백계를 하라. 그렇지 않고서는 김명수가 6년간이나 이 박아놓은 잔재들 그리고 잔당, 얄박기 좌파들 그 변화를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고등법원에 있는 부장판사들 이게 이제 차관급이거든요. 차관급이니까 차도 나오고 기사도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차량과 기사 나오는 이 차관급 대우도 대우지만은 이 사람들이 법원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방 법원장들이 전부 차관급 대우를 받잖아요. 그런데 법원장 추천제를 해버리니까 해당 법원에서 판사들한테 점수 많이 딴 인기투표에서 인기투표 제일 많이 받은 판사가 이거 해먹는 거예요. 이러니 실력 가지고 이게 법원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은 저 뒤로면 인기만 위주로 하니까 이 판사들한테 법원장이 이거 재판 빨리 하라 얘기도 못해. 듣기 싫으면 누가 표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완전히 인기투표. 그러니까 법원 사법부 안에서도 포퓰리즘적 요소가 난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고법부장판사 제도를 없애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하고 이게 맞물려가는 아주
나쁜 제도 중에 제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도 못하도록 아예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게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꽃 중에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법 부장 승진이 됐을 때 결국은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꽃 중에 꽃인데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김명수가 오니까 그동안에 실력 있는 판사들이 대부분 보수 성향인데 이것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싹 밀어내고 그리고 법원장을 갖다가 지 입맛에 맞는 좌파 판사들로 임명하려고 보니까 고법 부장 판사 제도를 없앴다. 이런 비판을 들어왔어요. 예.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인권법연구회 그다음에 이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집어넣으려고 한 거라는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고법부장 12명이 줄사표를 냈고요. 2017년도에 이 김명수가 처음 취입할 때는 134명이었는데 올 초에는 이게 7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고법부장 충원도 없이 계속 퇴직만 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해왔는데 고법부장이 돼가지고 밀려난다. 이런 신세가 되니까 이거 울분을 터뜨리는 판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희대 법원이 출범하면서 이제 고법부장들한테 그야말로 희망의 싹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법 부장판사 판사들 그리고 승진할 수 있는 판사들이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고법부장 중에는요. 판사 경력 30년이 넘는 사법연수원 18기, 19기 출신도 일부 있고 고법부장 상당수가 10년째 고법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자, 공무원은요. 판사도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승진을 보고 일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승진이 희망이고 승진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줄을 김명수가 싹 잘라버린 거예요. 이런 나쁜 인간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춘천지방법원장 미안한 얘기지만 법원장도 중앙지법원장이 제일 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검찰도 서울중앙지검장 얼마나 셉니까? 윤석열 지금 대통령 중앙지검장 하다가 검찰총장 됐잖아요. 요직 중에 요직인 거예요. 그런데 일개 춘천지방법원장 하다가 좌파라는 이유 하나로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도 이거 함량 미달이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인간이 대법원장을 해보니까 전부 지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지연되는 겁니다. 예, 지 멋대로 재판이 일어나고 그래서 드디어 이 고법부장들 의견이 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고쳐져야 되지만 고법부장 판사제도로 빨리 부활시켜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일할 맛이 나는 신바람 나는 이 사법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정도로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제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진 의원입니다. 김영진 의원. 이 김영진 의원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이 단순하게 그냥 의원이 아니고요.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보니까 김영진이가 정무조정실장을 맡았습니다. 정무조정실장을 본래 누가 맡았었죠? 이게 정진상이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센 자리인지 여러분들 심장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이제 김영진 의원이 되겠습니다. 정무조정실장. 그래서 정무조정실장은요. 지금 이 김영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세냐? 성남 7인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7인회 멤버가 있잖아요. 최측근 그룹. 그래서 정성호, 친명차장, 김병욱이 이게 대선 공작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간. 그 다음에 김영진 정무조정실장, 임종석, 문진석, 김남구. 요게 7인 인사, 7인의 멤버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게 측근 중에 측근이구나. 바로 짐작이 가잖아요. 자, 그래서 김영진이가 말이죠. 오늘 매우 중요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꼭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화살이 이재명이 빨리 그만둬. 이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그만둬. 그냥 당 대표직만 내놓는 게 아니라 빨리 이거 구속돼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공천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재명이 때문에 내년 선거 망한다는 얘기는 네가 빨리 영창을 가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이런 정말 날라오르는 이 화살 막아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신당 창당 누가 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잖아요. 비록 호남에서 인기는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낙연 신당으로 세가 몰리는 걸 막아야 돼. 이낙연 신당이 왜 생기죠? 이낙연
이거 도덕도 땅에 떨어졌고 정통 민주당의 가치가 다 땅에 떨어졌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러한 이재명 갖고는 선거를 칠 수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신당 창당할 수 있는 명분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략적 아주 더러운 꼼수 의도를 가지고 이 김영진이가 내년 2, 3월쯤 되면은 이선으로 물러날 수도 있어. 이런 딱 일단 축파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명 구도를 갖다가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사퇴론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도 공천권 많은 이재명이가 끝까지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언급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하나 이재명의 운명의 방향성을 나타내 준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그렇게 뭐랄까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아니 되옵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김영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2020년 이해찬 이낙연 구도도 2월 말 3월 초에 나왔다. 앞으로 2020년도 선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변동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했느냐. 지금 원칙과 상식 이달 말까지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 비판 화살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2월 말 3초에는 이재명이가 물러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비명계가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총선 권투는 지가 하고 선거 패배 때 책임을 갖다가 바지사장한테 또 넘기겠다는 이게 작전이 아니냐. 그래서 미리 그때 한 달 전쯤 돼서 싹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지면 이거 봐. 바지사장 너 때문에 졌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일각선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이가 대표 연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2년만 더 하면 바로 그 다음 1년 후에는 대선이 나오니까. 이 장기 전략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대선까지 연결된 꼼수 전략입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그 당시 2020년 총선 때 이해찬이가 대표하고 그 밑에서 이낙연이가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건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당대표 이선 후퇴로는 2016년이나 2020년 같은 일상적인 시기에는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윤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강하게 충돌하는 기세 싸움이라서 밀릴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선을 후퇴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만으로 총선에서 못 이기지만 이재명 없는 총선 또한 못 이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홍익표도 어떤 경우에도 당대표가 물러나는 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 예, 그래서 다 통합해서 당의 역량을 더 올려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요. 이재명은 살려놓고 통합, 여기에 이제 정세균, 김부겸 갖다 끼워서 선대위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홍익표,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영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에 대한 화살을 막으려고 안달이 난 꼼수 작전이 아닌가.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말려들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TBS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년 TBS 지원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없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안이 오늘 45조 시의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45조는요. 전년도 대비 1조 4천억 원이 축소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소된 가운데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TBS 이 출연금 완전히 제로로 편성됐어요. 이미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서울시 지원금 보조금이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요. 이거 내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만 좀 미뤄달라. 왜냐? 이 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구조정과 같은 최소한의 정비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 폐리 조례 시행을 7월 1일로 6개월 미뤄달라고 서울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 의원들은요. 이미 당시에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국민의원들은 일단 반대를 표명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살리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법원에서 말이죠. 오늘 각하했어요. 각하. 뭐냐? 지금 이제 민원연의 전국 언론조합, TBS 지부하고 TBS 기자, PD, 어나운서 협회가요.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각하 처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간 예산 400억 중에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 왔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없애지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서울시 측에서 요청한
6월까지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일을 갖다가 7월 1일로 연기해달라, 6개월 미뤄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정하냐가 하나의 관건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잠시 후에 저는 저의 심야 방송도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